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4명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상권, 박종훈 두 후보도 12일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오태환 전 의령군수의 국민의힘 공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오 전 군수는 이를 규탄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밤새 확성기를 틀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을 올렸는데요.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 등록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정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아침 일찍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경남에서의 쉽지 않은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정치 지형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안수 후보는 도민들의 마음을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많이 또 들어주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런 후보자가 되어서 도민들의 뜻을 되새기는 그런 선거운동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양당 진영의 대결이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문제를 도정과 정치, 행정의 중심에 반드시 올려놓겠다 하는 좀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반드시 일하는 도민들의 도지사가 된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남 도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지사가 될 인물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자체가 전기차 친환경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번 선거 6월 1일까지 열심히 도민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4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경남도지사 자리를 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민선 7기 동안 8번의 선거에서 5기와 7기를 제외하고는 보수 진영이 지사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물로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양자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후보로 나선 박종훈 후보와 김상권 후보 모두 첫날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삼선 도전에 나선 박종훈 후보와 중도보수 단일화로 나선 김상권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본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두 후보 모두 일찌감치 선관위를 찾아 등록하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교육감, 그리고 우리 경남 교육이 다른 교육 어디에 비해서도 청렴한 학교, 청렴한 교육청, 청렴한 교육감, 이것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7년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퇴직 후에도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펴면서
교육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 김상근은 경남 교육 권력을 교체하라는 임무를 도민들로부터 받은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핵심 공약은 큰 틀에선 교육 주체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교육과 학업 등 세부적인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학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남형 학업 성취도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의 학업 성취 정도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보완이 가능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줄 세우기가 아닌 기초 학력의 성취 정도와 학습 방향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이것이 1번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유치원까지도 무상교육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 늘봄의 돈의 전역으로의 확장, 저는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당선 후 임기 4년간 경남의 미래교육에 주력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남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되어서 미래교육 기반도 탄탄히 닦고 작지만 소중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챙기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경남 교육, 이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갖게 하고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하겠습니다. 경남 첫 삼선 교육감의 탄생이냐, 8년 만에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의 탄생이냐. 등록과 함께 교육감 후보들의 치열한 대결도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선거가 끝난 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과 또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등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행정구역과 조직, 기관 등의 관리는 물론 분야별 예산 계획을 세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산업진흥,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책임집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청소년, 여성복지 정책을 세우고 청소환경과 공공보건, 재난안전까지 국가가 지역까지 챙기지 못하는 일들을 도맡습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국가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또 지역 상공업과 농림, 수산 등 지역 산업진흥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 주민 소득을 올려야 지역 경제 자립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한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도시개발, 대중교통 정책도 세웁니다. 지역 문화를 지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사회기반 시설을 배치해 지역민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각종 국비사업과 철도 유치, 광역교통망 사업 등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계획 수립 말고도 소통 능력과 정치력까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더 요구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과 가치의 갈등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조율할 것인가, 그런 갈등 관리 역량,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리 역량을 어떻게 또 거버넌스 역량으로, 즉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숙의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주민의 눈으로 자치단체 정책과 각종 사업 집행을 견제 감시합니다. 주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주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입니다. 수백 수천억 원의 주민 세금을 쓰는데 조금이라도 낭비가 있을 수 없기에 지방의원에게는 적극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만의 각종 계획을 세우고 주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를 견제 균형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들을 조금 더 갖춰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지역에서도 책임 행정과 책임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몰두하는 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4년간 믿고 맡긴 역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의 기초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 2,988명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을 뽑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 등 7곳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정리해 볼까요? 1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실시되고요.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데 말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태환 전 의령군수의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9일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경선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오태환 의령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한편 오 전 군수는 1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했으며 의령군수 선거는 무소속 김충규 후보, 손호현 후보, 오태환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지역민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4월 중순쯤 선거구 주민 10명을 초대해 식사 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배부와 지지를 호소하게 한 뒤 18만 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가 김상권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 후보 명칭 표현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허위사실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는 몇몇 단체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고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없다며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권 후보는 자신은 중도보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과 단일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이며 박 후보도 초선과 재선 과정에서 진보 성향단체가 주도하는 경선에 참여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후보의 진보 성향 사례는 많다며 후보직을 내려놓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밤새 확성기를 틀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저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밤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2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2,25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352명, 진주 232명, 양산 236명 등의 순입니다. 10일보다 535명이 감소했으나 치료를 받던 40대, 70대, 80대의 환자가 숨져 사망자는 1,18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지역 재택치료자 수는 18,477명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7명입니다. 12일 0시 기준 경남의 3차 예방접종률은 64.2%, 4차 예방접종률은 6.1%며 병상 가동률은 20%입니다.